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학교에 교사 가운데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선생님, 평소에 제가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제가 선생님 같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희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멘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멘토링을 맺고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과목을 수강하고 등등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체험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회계사가 온다든지 혹은 또 은행원이 온다든지 혹은 또 군인이 오라든지 경찰이 온다든지 공무원이 온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직업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학생들은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회계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회계사 선생님의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그 회계사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죠. 회계사 선생님, 평소에 제 꿈이 회계사입니다. 선생님 강의 안 듣고 제가 앞으로 선생님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회계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문과를 가야 될까요? 이과를 가야 될까요? 대학은 전공을 뭘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회계사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림을 받는 거죠. 또 여러분들 주위에 동창회원이라든지 혹은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기관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직업이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동창회원들이나 지역사회 혹은 또 선생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라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멘토링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위민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위민넷.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위민넷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멘토링, 사이버 멘토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멘토를 잡고 그 다음에 멘티를 수십 명을 잡아서 이렇게 서로 멘토링을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또 하나는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멘토가 되려면,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멘토링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이즈라는 뭔가 하면 멘토링 전문,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그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나의 롤 모델과 나의 멘토를 잡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멘토는 롤 모델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앉는 정보랑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하늘 위에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너가 바라는 진로, 너가 바라는 직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롤 모델과 멘토를 잡는 게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목표를 잡을 때는 막연히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저러블이라고요. 숫자가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지난 기말고사보다도 이번 중간고사에 5점 이상을 올리겠다. 어떤 게 더 구체적입니까? 어떻게 더 측정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 측정 가능한 것이 좋다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지향적입니다.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점프를 했지만 그중에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실패할 때마다 김연아 선수가 누워서 그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하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지향적이고 실천지향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입니다. 자, 제가 좀 키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저같이 키가 적은 사람이 항공기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손이 닿아도 이게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적합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더 현실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임이라는 겁니다. 타임.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아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로, 목표와 계획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로드맵. 예를 들어 아까 나는 앞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잡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